자, 이제 10강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에너지 전환 한번 봅시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2학년 때 한번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있던 나침반의 자침이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지 않는다. 즉, 원래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이 N극 자침이 어느 쪽을 가리켜야 돼요? 북극을 가리켜야 돼요. 정확하게는 자기장의 북극인 자북극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둔다라고 하면은 얘가 북쪽이 아닌 다른 쪽을 회전해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했고, 그래서 꾸준히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 말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침이 회전을 한다. 그래서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발견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자기라고 불러주게 되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장은 자성을 띤 물체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체를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기장은 보통 문자형으로 B라고 나타내고, 자기장의 색이 단위는 보통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 내에 한 점에 놓인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기장은 보통은 자석에서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 주위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극에 가까울수록 세고 자극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때는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자석을 놓게 되면은 이 막대 자석이 N극, 이쪽이 S극이다 라고 하면은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양극이 극에서 자기장이 발산을 하고 양극에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양쪽 극 주변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촘촘하고 간격이 좁죠. 그래서 그럴수록 자기장이 더 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은 직선 전류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앙페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오른나사의 법칙 또는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전류 방향이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 감아주는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의 무슨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돼요. 동심원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전류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의 직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를 해주게 돼요. 원래 이제 쿨롱 상수를 넣어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주는 것까지 예전에 이제 물리에서 배웠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어떻게 된다? 더 세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합성을 시켜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어디서나 다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촘촘하게. 그런데 얘를 오른쪽으로 말게 되면은 이렇게 말게 되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얘를 짧게 보면 여기가 직선 노선에 해당이 되고, 그럼 각각의 직선 노선들이 이렇게 원형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이렇게 되니까 중심에서는 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나오는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고, 여기서는 나오고 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반대로 된다라고 하면 얘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감아버리면, 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중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중심 자기장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장 모양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렇게 말아버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 원형 도선에 감아주는 흐르는 방향을 전류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했을 때 나오고,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당연히 비례하고요. 원형 도선의 반지름의 크기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더 자기장의 밀집도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그냥 이 일부분은 직선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나오고, 바깥쪽에선 들어가고, 여기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부분은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자기장 또는 원형 코일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솔레노이드 원형 코일은 원형 도선을 여러 개를 겹쳐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내부에서는 균일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외부에서는 막대 자석과 같은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하나의 자석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석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코일에 전류가 감겨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니까 왼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쪽이 되니까 이 솔레노이드 왼쪽은 N극이 되고, 나간 자기장이 밖으로 돌아서 뒤에 S극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이 S극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들어간 자기장은 쭉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해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와 외부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물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내부와 외부가 방향이 반대로 형성이 됩니다. 내부 자기장하고 외부 자기장 방향이 반대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당연히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 요게 중요해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감은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일이 두 종류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두 종류가 있었을 때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거고요. 얘도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을 텐데,
자, 얘는 길이가 전체가 1m고요. 1m에 100번이 감겼어요. 자, 얘는 전체 길이가 3m고 이 3m에 예를 들어서 200번이 감겼어요. 그러면 단순히 코일에 감긴 길이의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3m에 200번이 감겼고 얘는 1m에 100번이 감겼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1m당 100번, 얘는 1m당 3분의 200번이 되니까 얘가 더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커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더 촘촘하게 감을수록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감은 횟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즉 촘촘하게 감을수록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자기작용과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전동기예요. 전동기. 전동기는 모터를 흔히 우리가 전동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자석에 들어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원래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그 다음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두 개의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은 위에가 N극, S극이 되죠. 그럼 요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고 요 사이에서는 인력, 다시 여기 사이에서는 청력, 여기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을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반바퀴를 돌게 되면은 얘가 N극인데 여기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계속 이 상태로 있게 되면은 여기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다시 돌아가니까 이때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정류자라고 하는 장치가 계속 전류를 바꿔주면서 얘가 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 원래 자석의 자기장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고 정류자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코일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전동기고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힘이죠. 즉 전류와 자기장과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전자기력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바로 얘가 자기력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로, 전자기력이 역학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동기에서 에너지의 전환은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스피커도 보면은 자석과 코일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리라고 하는 건 진동이에요. 진동을 만들어서 바꿔주는 장치인데 보면은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자석이 있고요. 그 자석 위에 코일이 쌓여져 있는 진동판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석의 자기장과 코일의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에 의해서 이 진동판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거나 달기려는 자기력을 받게 되고 얘가 계속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진동판이 진동하는 세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는 진동하는 방향도 바뀌게 되면서 소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얘도 진동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진동에 의해서 바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의 얘는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아니면은 MRI 또는 뇌자도 장비 같은 이런 기구들도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으로 강한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을 하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탐구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나온 거는 스피커를 설계를 해가지고 코일과 자석 그리고 전류를 이용을 해서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건데 보면은 스피커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맞고요. 스피커에서 전류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코일의 자기장 극이 바뀌고 그래야
원래 있던 자석과의 뭐 때문에 자기력이 계속 방향이 바뀌어야 얘가 진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정하면 안 돼요.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그래야 소리의 색이나 강도가 계속 바뀌고 소리의 높낮이도 바뀔 수 있게 되고요. 스피커에서 음성 정보의 전기적 재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코일이 진동할 때 자석은 당연히 자기력을 받죠. 그 다음에 코일이 자석으로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계속 바뀌니까 진동 방향도 바뀌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안 일정해요. 전류의 세기가 계속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진동판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스피커의 원리죠. 자, 그러면 뒤에 기초 탄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지구의 자기 북극은 N극이 아니라 실제로는 S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가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데 지구의 남극은 자석으로 치면 S극이고요. 지구의 남극은 자석으로 치면은 N극이고요. 북극이 실제로는 S극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침이 나란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 북극은 실제로는 자석의 S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야 자석의 나침반의 N극이 바로 북극을 가리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예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비슷하다. 이거는 직선 전류가 아니라 솔레노이드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솔레노이드 N극에서 S가 아니라 실제로는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S극으로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실제로 자석 내부에서도, 연구 자석 내부에서도 이렇게 자석이, 막대 자석이 있으면 여기가 N이고 S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자기장이 S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건 앞단원 원자자석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래요. 솔레노이드는 전류가 흐르는 원형 고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에 해당이 되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각 원형 고리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세기와 방향이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고요.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에도 비례를 하게 돼요. 또한 자기장의 방향은 네 손가락을 감은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손으로 감아줘야 되죠. 오른손. 자, 그 다음에 4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B래요. 그러니까 B였을 때가 R분의 I에 해당이 되는데 세기가 2I, 전류가 2배가 됐어요. 거리가 2R만큼 떨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똑같죠. 얘도 얼마야? B. 자,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B일 때 솔레노이드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2배로 하면은 내부 자기장도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돼야 되죠. 2B.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전동기와 스피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XXOXO입니다. 네, XXOXO. 전동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동기의 코일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계속 반 바퀴 돌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 하는 장치입니까? 정류자라고 하는 장치예요. 스피커에는 공기의 진동이 진동판을 진동시켜 공기의 진동이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뭡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의 진동이죠. 그죠? 자석과 코일 사이의 진동이 진동판을 진동을 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정확하게는 이제 코일 위에 올려진 진동판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전동기가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전동기는 회전할 수 있는 코일과 코일을 둘러싼 연구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막대 자석처럼 코일의 양 끝이 N극, S극이 되고 연구 자석과 상호작용해서 같은 자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반대 자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서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장치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이 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실력 속속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패러데이가 발견했다. 이거 아니죠. 그죠?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에서 전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네,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도선에 XY 평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P하고 R에서는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Q에서는 접선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되니까 맞고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하고 B에서 각각 이 I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 A와 점 P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이 B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B에 의해서는 P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러니까 이쪽 위쪽으로는 나오는 자기장, 이 아래쪽으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B가 만드는 거는 하얀색 분필 넣어줄게요. 그럼 P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 다음에는 이 Q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자기장,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노란색으로 줄게요. A한 자기장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들어가죠. 따라서 둘 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나오는 자기장이고,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자기장이에요. 이게 나오는 자기장, X로 표시하면 들어가는 자기장. 그럼 같은 방향으로 나오니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칸이 얘도 한 칸이고 한 칸이죠. 즉 I가 만드는 I고 한 칸을 여러분들 R이라고 했었을 때 R분의 I와 얘도 하나는 뭐예요? R분의 이 I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합쳐졌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은 B0라고 나왔다란 말이에요. B0. 그죠? 그러면은 얘는 즉 I가 만들어내는 거는 몇 칸이 떨어졌어요? I가 만들어내는 거. 선생님이 처음에 2I가 만들어내는 걸로 풀어줬죠? 그죠? 2분의 I로 만들어내는 게 하얀색이니까. 그럼 얘는 몇 칸이냐면 여기서 한 칸이고 얘도 한 칸이에요. 따라서 R분의 2I만큼이 들어가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두 칸만큼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죠? 즉 2R분의 I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결국에는 합이 R분의 3I를 뭐라고 나왔어요? B0라고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 2R분의 얼마가 됩니까? 2R분의 4, 5I가 되겠죠? 따라서 요 자기장이 몇 배예요? 지금 R분의 3이 그러니까 1분의 3이죠?
3일 때 얼마였어요? B0였으니까 2분의 5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5 B0. 그쵸?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나란하게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에 각각 1A, 2A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대요. 점 A, B, C는 PQ와 동일한 평면상에 고정된 점으로 P와 Q 간격은 R로 일정하다라고 나왔죠. 자, 보면은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1A, 2A인데 지금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보면 A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와요. A에서 나오고 B에서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에서도 어떻게 돼요? 크게 돌려보면 들어가요. 그럼 이 암페어가 만드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B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되고 C에서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돌려버리면 A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양쪽 끝에서는 자기장이 합성이 되고 두 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가운데선 상쇄가 돼요. 자, 그럼 A와 B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나오는 자기장, 이건 들어가는 자기장. 그럼 얘는 봅시다.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1A에 해당이 되고 얘는 나오는 자기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두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두면은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로 둡시다. 그럼 플러스 R분의 2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뭐가 더? 나오는 자기장이 더 세니까 어떻게 돼요? R분의 1에 해당이 될 테니까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성을 해주면 얘는 상쇄가 되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따라서 A하고 B는 둘 다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같죠. 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장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2배다. 이거는 둘이 합쳐지기는 하는데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R분의 1 더하기 얘는 하나, 둘, 셋이죠. 3R분의 얼마가 돼요? 2. 이게 바로 A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합성이고 그럼 요 C에서는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이 거리가 3R분의 1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이 얼마가 돼요? R분의 2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합성을 해봅시다. 얘는 얼마가 나와요? 이건 3R분의 3이니까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R분의 얼마가 되냐? 둘 다 3R분의 6이니까 3R분의 7에 해당이 되네요.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지만은 어디가 더 세요? C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3R분의 7, A는 3R분의 5니까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더 세해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P와 Q를 바꿔 놓아도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어차피 얘는 한 칸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얘가 바뀌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방향이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질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없겠죠. 대신에 방향만 바뀌겠지. 왜? 여기서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얘는 나오는 자기장이니까 방향만 나오는 걸로 해서 바뀌게 되겠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같겠죠.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마냥 여기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세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4번.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수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원형 도선의 가운데에서 나침반을 놓고 전류를 흘렸더니만 지금 N극이 뒤쪽을 가리켰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따라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A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다 틀렸고 나침반을 P로 가져가면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쪽이 N극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서 반대가 되니까 맞고요.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된다라고 하면 5에서 자기장의 세기도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겠죠. 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제곱의 비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관찰을 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림과 같이 가변 저항기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이 동서 방향이 되도록 고정을 해놓고 직계 AB를 각각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다가 연결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감길 테니까 따라서 이쪽이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될 거예요. 스위치를 닫고 나침반에 N극이 회전하는 방향은 그럼 S극을 향할 테니까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A하고 B를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 다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를 시키면 전류의 세기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전 방향은 똑같겠지만 회전 각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나에서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변화는, 내부 자기장은 나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이죠. 따라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 방향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다음에 나와 다에서 나침반의 N극의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죠. 틀렸고, 나침반 회전각은 라보다 나에서 크다. 그렇죠? 가변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약해졌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이거 7번.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하는 장치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스피커하고 손선풍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손선풍기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모터, 즉 전동기가 들어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고. 그 다음 8번 봅시다. 그림은 솔레노이드 가변 저항기 스위치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한 후에 점 P에다가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이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지구자기장이 이쪽을 북극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다는 소리는 결국엔 여기가 S극이어야 인력이 작용해서 왼쪽으로 회전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전원장치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여기가 N극이 되니까 얘가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겠고,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더 작게 하면은 전류의 세기가 커지니까 원래 회전하는 각도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큰 각도로 회전을 해야지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회전 각도가 더 커져야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니까. 그죠? 따라서 5번. 그 다음에 9번. 그림 가부터 다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A는 코일의 한쪽 끝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 아래는 S극. 그럼 여기서 전류 방향을 바꿔버리면서 여기가 S, 여기가 N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A와 자석의 N극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자석 A와 자석의 N극은 서로 같은 극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밀어내야 되겠죠. 가에서 A는 N극이고 그 다음에 다에서 A는 S극에 해당이 되니까 다른 극이죠. 전원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스타트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코일은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원래 여러분들 장난감 자동차가 보통 이렇게 직류 전동기가 달려 있는데 건전지 거꾸로 꽂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전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력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회전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스피커에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코일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코일과 진동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주변으로 퍼지는 바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니까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1번. 그림가는 고정된 연구자석과 코일이 붙어 있는 진동판으로 구성된 스피커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그림 나는 스피커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전류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지금 전류의 세기가 다르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도 다르니까 이때가 좀 더 크게 힘을 받으니까 좀 더 큰 소리가 날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서로 반대다. 그쵸?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하고 R하고 비교를 해보면 R이 더 크죠. 전류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만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북동쪽으로 회전을 했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원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구자기장 때문에 형성이 됐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원래 지구자기장 방향이었고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자침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N극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수직하게 이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둘의 합 벡터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지점에서 동쪽을 향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감아주면은 이 지점에서는 서쪽에 해당이 될 테니까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서 뒤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접선 방향이 동쪽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테니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주게 됐을 거예요. 따라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해당이 될 거고, 자침의 회전각을 더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침반하고 도선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면 되겠죠. 나침반과 도선 사이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해준다. 네, 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설명을 한 글이래요. 자기부상 열차의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과 레일 사이에서는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해서 열차가 위로 뜬대요. 자, 전자석과 열차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열차가 위로 뜨고, 이때 전류의 세기를 조절을 하면은 열차와 레일 사이의 간격 사이 D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일은 어떤 종류의 자성체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성체는 크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부상 열차의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과 레일 사이에는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돼야 되고, 좌화가 되는 정도가 강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강자성체로 만들어줘야지 될 거고요. D가 규정된 값보다 증가했을 때 그러면은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지금 D가 어떻게 돼요? 더 원래보다 커졌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더 잡아당겨져서 끌어올라갔으니까 위로 더 벌어진 거죠. 따라서 얘를 더 간격을 줄여주려면은 이 인력을 약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를 시켜가지고 전자석의 자기력을 약화를 시켜주면은 D 값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에 전원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회전 가능한 받침대에 자석을 놓았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었을 때 자석의 회전 방향. 그러면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게 플러스니까 긴 쪽이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쪽이 무슨 극? N극.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오고 N극을 밀려버릴 테니까 무슨 방향으로? 예, 시계 방향으로 바로 회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자석이 계속 회전을 하게 해주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N극이 와버렸어요. N극이 와버리면은 여기서 S극이 일로 오면 여기서 딱 인력이 작용하니까 더 이상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S로 만들어야 되고,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N극이 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N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전자석의 오른쪽 극의 자극을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석이 계속 회전하도록 하는 방법은 스위치를 A에서 B, B에서 A로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며 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죠. 이거는 그 앞에 나왔던 전동기에서 정류자가 전류 방향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바꿔주는 그 원리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